10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호대 교체를 했고 오늘은 막바지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하는 동안 도로가 파헤쳐졌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마킹을 했던 페인트를 다시 작업을 또 했고요. 이 법은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그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입법의 그 흐름에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30km 제한이라고 하는 표식도 같이 하고 있고요. 민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그 충돌 당시에 자동차 속도가 23km였습니다. 이미 30km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들 죽음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어지게 하려면 학교 앞에 차량 통행을 금지를 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장비라든지 제도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지만 계속해서 진보해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똥볼 차는 그런 제도나 규칙들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노란색이라고 하는 색감으로 시인성을 높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색채 심리학적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노란색 이전과 이후의 사고 발생률, 그리고 그 전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노란색이 아니어 가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하는데, 이렇게 노란색 승합차 있죠. 노란색 승합차도 이른바 세리미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에 새천년민주연합인가요? 정당 이름은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해 가지고 만든 저 법입니다. 그렇다면 노란색이 아니어 가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이가 내려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나 차와 충돌한다거나 안전벨트 미착용이라거나 운전자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었는데 냅다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학원차는 노란색으로 만들라라고 법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택시, 노란색 택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버스, 심지어 비행기조차 있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법이라는 게 말장난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노란색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또는 노란색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은 어떨까요? 참신하지 않습니까? 또한 왜 어린이 목숨만 중요하죠? 노란색 신호대가 사고 발생률을 떨어뜨려 주는 게 확실하다면 전국의 신호대를 노란색으로 하는 게 맞지, 왜 목숨을 선별적으로 보호하죠? 노인정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 앞에는.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집에다가 저녁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그 차량은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마침 학교 한번 보세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자. 코로나19 안녕하는 그날까지.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라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콧구멍 쑤셔가지고 확진자 나왔다라는 바람몰이 하려면 100만 년도
더 가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교사들의 머리가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이성이 마비되었다기보다는 임금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피곤하게 그걸 따져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교문에 쇠사슬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외부인들이 원래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외부인들이 출입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얼마 전부터는 아예 문을 저렇게 잠궈 놨습니다. 이 넓은 면적, 이 시설물들, 과연 지금 시대에 효용성이 있을까요? 효용성이 있을까요? 여기 문 닫아 놓고 코로나 때 잠궈 놔도 아이들 학원 가면서 다 했거든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도 그 대신 밥 먹을 때 혹시나 밥 먹고 싶은 사람은 학교에 나와도 된다라고 한다 그래요. 마스크 벗고 밥 먹는데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들만 모를 겁니다. 지금 교육비가 학생 1인당 초중고 뒷자리의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1,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학생 1인당 가정에다가 지급한다면 이곳보다 질 낮은 교육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장비라든지 시설물들에 대한 세금을 뺀 돈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교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자리 보존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교원들이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리미법 또는 민식이법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제 일감들, 이거 우리 민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민도입니다. 일만 발생하면은 정신 못 차리고 파닥닥 거리니까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런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저렇게 해놓으면 안 좋나? 뭔가 안전해질 것 같은데 애들 지키자고 하는데 뭐가 나쁘노? 이렇게 딱 되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학교인데 당장 그러면 어떡하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사회 개혁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돈들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화천대유인가요? 다른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단죄받아야 되는 일탈 행위이지만 이런 것들은요 항구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들이거든요. 저는 화천대유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행태들이 더욱더 심각하고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